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더 원싱. 들어는 봤지만 잊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저희 셋이서 네. 오붓하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띵, The 네. One Thing 네. 이란 책인데 원싱이라고도 원싱. 한글로는 이렇게 적혀 있고요. 네. 국내에서만 20만 부 이상이 팔려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책은 검은색 옷을 입은 20만 부 특별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나왔을 때도 이 책이 지금 현재까지 한 17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계발서는 좀 이 책의 계속되는 반복일 뿐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자기계발의 어떤 원류가 되는 책들이 몇 권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게리 켈러라는 투자개발 회사의 대표이자 또 사업 코치 트레이너, 사업 같은 거 코치하시는 분,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2권도 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공저자인 파산님과 함께 쓴 책이에요. 저희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죠? 갑자기 다시 제 붐이 일어서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몇 년? 2012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12년도. 올해가 10주년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한창 핫했던 책이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게 또 핫해졌는가, 그게 좀 궁금해져서 다시 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원싱이라고 돼 있는데 원싱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단 하나의 어떤 나의 걸 찾는 건가 이렇게 약간 아시는 분도 있고, 그 제목 자체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원띵이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면 드리머님이 오늘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싱이라는 책은 총 3개의 부로 구성이 좀 돼 있고요. 1부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거짓말로 시작하냐? 우리가 좀 성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좀 인식들, 어떤 명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1부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됐던 성공의 공식들을 좀 깨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1부에 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뭐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뭐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방금 얘기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고, 2부에서는 이제 진실이 뭐냐, 그렇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그런 진실이 무엇인가를 2부에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거를 좀 알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책 제목인 원띵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띵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뭐 초점 탐색 질문이란 거 또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 이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는 게 2부고, 그렇다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를 좀 3부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부의 제목은 위대한 결과고요. 이제 이런 진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3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바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정신이 뺏겨서 살아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난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난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맞다, 내가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었지, 아 내 방향 설정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좀 물음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천히 한번 여쭤볼 테니까 뭐 멈추거나 하는 건 자유지만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고 생각해보거나 적어보고 이 시간을 한번 그렇게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1번.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네, 적으세요. 2번.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네. 3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 단 한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4번, 내가 가진 혹은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What's your one thing? 그리고 5번은 당신은 꼭 해야 할 일에만 파고들었나요?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했나요?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계발서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적거나 아니면은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돈값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일어났을 때 아 뭐야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런 거보다는 내 원띵? 내 원띵이 뭐지? 나에게는 뭐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좀 답을 고민해가는 과정 속에서 목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원래는 뭐 돈을 바랬다 그랬는데 사실은 나의 진정한 목표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자각도 좀 갖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어쩌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었던 일이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책이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근데 왜 원띵이냐? 사실 우리는 좀 뭐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탤런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 정말 뭐 엄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잘하는 사람, 다 뛰어난 사람을 칭송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도 힘들고 그렇게 살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작가가 하는 얘기는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 퍼져 있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원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 되게 이것저것 많이 잘하는 거를 굉장히 좀 잘한다,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좀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재다능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최근에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엔잡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추앙받기도 하고, 물론 대단한 건 맞습니다. 대단한 대세인 건 맞는데, 것처럼 얘기되고 예. 그랬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작가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뭐 동시에 하거나 뭐 멀티태스킹 뭐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성공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의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부의 제목이 거짓말이잖아요. 큰 제목이. 근데 그 중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총 6가지 거짓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것들은 동의되는 것도 있고 좀 네. 동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누군가가 업무에 다재다능하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줄 안다, 그리고 뭐 동시에 일을 굉장히 잘하더라,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되게 일을 잘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는 게 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은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티태스킹을 한다 그러면 동시에 일을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일을 잘하지는 않는다. 하나를 하고 빠르게 다른 일로 전환이 되는 거지, 네.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의 개념조차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체를 알고 나서 이제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들을 좀 봤더니, 사실은 동시에 2가지 일을 하는 경우에 어떤 A와 B라는 일을 동시에 했을 때, A라는 일은 좀 주의력이 집중이 되는 일이고 B라는 일은 좀 주의력이 좀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있더라. 근데 A라는 일과 B라는 일 둘 다 주의력이 필요한 일을 동시에 잘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뭐 오디오를 듣는다거나 걸으면서 뭐 우리 방송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뭐 듣는다는 일에는 좀 주의력이 필요한데 걷는 건 그냥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런 식의 이제 동시에 멀티태스킹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뭐 노래를 듣거나, 사실 이런 것도 좀 주의력이 좀 손상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맞아요. 아니면 내가 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 2가지, 업무를 A라는 업무도 하면서 B라는 업무도 동시에 하거나,
이랬을 때는 A도 B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은 만성 멀티태스커는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는 감각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드라마 같은 걸 좀 틀어놓거나 아니면 음악 같은 걸 틀어놓거나 아니, 책 내용을 듣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데 주의를 기울이면 어떤 데는 되게 못 듣고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작업이 좀 망가진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칭 한 컷 하는데 얼마 걸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시간인가? 집중했을 때 시간인가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좀 하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닫고 그리고 좀 명상에 대해서 알수록 여러 개를 함께 하면 더 정신이 산만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를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무슨 삶을 살고 있고 의도하고 있는가를 계속 느끼는 삶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사실 설거지할 때 뭐 재밌는 영상 하나 보면은 나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이득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건 이득인 것 같아. 설거지는 그냥 깨끗해지고 끝인데 그 와중에 뭔가 이렇게 네. 하나라도 더 보면 익혀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 네, 그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뭐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쩌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 멀티태스킹이죠. 어쨌든,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동시에 보니까 그러다 그릇을 깨는 그릇을 것입니다. 깰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고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자잘한 문제인데 맞아요. 이제 네. 이분이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 같은 것들을 내가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에 업무가 주어졌는데 A라는 일과 B라는 일을 동시에 막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A도 B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네가 A와 B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본인은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게 이제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는 일인데 A라는 일을 하다 갑자기 B로 전환하는 순간 이게 집중이 바로 안 될 거 아니에요. A 하다가 B로, B 하다가 A로 집중이 바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교차하는 시간, 이거의 시간에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 한 28%의 맞아요. 손해를 갖고 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가 A를 마무리하고 B를 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손실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멀티태스킹의 폐해다. 아까 그 내가 일을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도 일종의 폐해인 것 중에 하나인 그쵸.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간의 로스 이것도 폐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는 논리가 바로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책의 시작 자체가 처음 멘트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다로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심지어는 프롤로그 이전부터 이 얘기를 딱 던지고 시작하거든요. 네.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토끼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둘 다 똑같은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들이고 오히려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들이 작가의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부분 대기업들,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좀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욕이 많은 정말 일에 대한 의욕이 많은 신입사원들이 오면은 일을 다 하고 싶어요, 막. 토끼 3마리 잡고 싶죠. 네, 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치, 막 못한다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 망치거든요. 왜냐면 걔는 지금 하나 일도 제대로 못해요, 솔직히. 두 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너의 착각이고 이건 신화다. 잃을 수 없는 신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중에 이제 두 번째였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역시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중요하면 그 안에서 원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8대2 법칙. 네,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내가 100%의 시간이 있다면 거기서 20%의 어떤 수고로움 혹은 시간을 썼을 때 80%의 효과가 나오는 거. 예, 그게 팔레토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팔레토의 법칙은 꼭 시간이나 어떤 수고로움 혹은 그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연 법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범죄율을 봐도 한 20%의 사람들이 굉장히 80%의 강력한 사건을 한다. 뭐 80%의 많은
죄를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의 비중도 네, 뭐 부의 비중도 네. 20%의 사람이 뭐 토지를 뭐 80%를 소유하고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갖다 대도 맞아 떨어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근데 또 최근 책을 보니까 이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그 경향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원띵으로 이 법칙을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되게 수고롭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고 싶은 성과는 그 20%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게 뭔지를 좀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점점 더 좀 키워 나가면 내가 한 가지만 해도 내가 원하는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뭐 청소를 했는데 더 빨리 깨끗해지고 싶다. 그런 것들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버리고 내가 끝까지 남겨야 할 거를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좀 나은 아이디어로 확 성장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100개를 내와 했대요. 직원분들한테 같이 아이디어를 100개를 냈대요. 거기서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딱 하나만 남겼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네. 그렇게 하면 효율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또 결과가 나오면 이 일을 했더니 이 손님이 우리한테 진짜 제일 큰 고객이었구나. 이 고객에게 정말 더 올인하고 그런 식으로 네, 점점 내가 좀 효율을 높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힌트도 있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매출의 거의 대다수를 일으켜주는 고객은 한 20%밖에 없다. 그들이 누군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내가 하루에 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20%의 일은 뭔가 이렇게 뽑는데 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말만 딱 들어서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가 사실은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좀 액션 플랜을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하루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 100개가 있다. 예를 들어 100개까지는 없겠지만 뭐 10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럼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일단 20%에 해당하는 20개의 정말 해야 될 일을 먼저 추린 다음에 거기에서 단 하나 정말 오늘 꼭 해야 될 거 이걸 뽑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좁혀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를 100개는 그냥 해야 할 일 목록이고 그 중에 20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목록이고 그 중에 1개가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원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 늘어놓고 일단은 다 뿌려놓고 그 중에 뽑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추려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떤 질문을 좀 나한테 던지면 좋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로사님이 5가지였나요? 질문 던져주신 거. 5가지. 네. 그런 게 일종의 사례 같은 것들인 거죠. 나한테 좀 던져볼 법한 질문들. 그래서 책에서는 그거를 초점 탐색 질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말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본인한테 일단 던져보고 거기에 이제 그 일을 함으로써 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했을 때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던져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좀 아마 좀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이제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이제 뭐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이제 몇 개를 추려본 겁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목표가 이런 거죠. 나의 좀 정신적인 행복 그런 거를 위한 원싱을 찾아보겠다. 그랬을 때 이제 책에 나온 사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남들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해서 행복감을 느낀다. 정신적인 어떤 고향감을 느낀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시기를 덧붙이래요. 그냥 여기서 끝내지 말고 시기를 좀 덧붙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한을 좀 적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러면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을 또 덧붙여 보래요. 이 문장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조금씩 살을 붙여보다 보면 이제 최종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럼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내가 그런 일이 뭘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런 좀 사례들을 좀 얘기를 보니까 아,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잡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원띵이 되게 힘들었던 사람 그리고 저를 누가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언니 뭐 되게 많이 하는 언니야 이러면서 저를 누가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나는 사실 그런 식으로 나를 누군가 소개해줄 줄은 몰랐는데 그게 굉장히 그분은 좋은 뜻으로 소개를 해주신 거겠지만 저로서는 조금 좀 뭐라고 속상한 건 아니고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뭐 많이 한 사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네, 애매하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소개된 좀 게 속상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내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넓혀가고 사람은 자꾸 넓혀지잖아요. 계속 짐도 뭐가 쌓이고 그걸 버리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뭔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와중에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게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띵을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저 앞에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써서 붙여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좀 던지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많이 좁혔는데 네. 하나로 자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많은 걸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성과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만 찾아보세요라고 한 것 같고, 사실은 그 하나도 이제 계속 뭔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좀 숙달이 되면 좀 수월해지는 때가 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가면 좀 늘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쳐내되 나중에는 다시 이제 늘려가는 형태로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뭔가 나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달성하기까지는 이제 그거 하나만 좀 보고 좀 달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 그 도미노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미노가 이렇게 같은 크기로 쫙 늘어서 쫙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넘어질수록 더 큰 크기로 했을 때도 그 다음 도미노가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지는 힘에 의해서. 그것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원띵을 하다 보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사실 이게 인간에게 비유하는 게 맞나라는 의심을 하긴 했어요. 이게 그냥 이게 넘어지는 힘에 의해서 이게 힘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엔 더 큰 걸 넘어뜨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다독다독도 처음엔 오디오로만 하다가 그 다음에 영상으로 또 가기 시작하고 영상에 하다 보니 영상도 통으로 올리다가 또 쪼개서 올리다가 또 자막을 좀 넣어보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매주 처음에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없었던 거를 하게 되고 매주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한 3일이면 또 읽을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능력치가 커지는 건 또 맞는 얘기인가? 약간 아리송해요.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책에서는 등비수열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식으로 그려놨지만 네.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쵸. 근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좀 성장하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아니면 주변 환경이 좀 달라지면서 좀 가속도는 붙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로사님이 얘기했던 다독다독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처음엔 일주일에 한 권 읽는 게 너무 힘들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 이거 어떻게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한 4년 조금 넘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빨리 읽으면 뭐 하루 만에도 읽어요. 약간 읽으려면 읽을 수 벼락치기로 있어. 읽고 막 이제. 모든 걸 뭐 집중해서 이렇게 깊게 읽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이틀 정도면 이제 준비가 되는 정도로 훈련이 됐으니까
어떤 내가 가진 목표를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마다 점검해 가면서 찾고 또 찾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일단 뭔가를 찾고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저자의 원띵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책을 통해 사람들이 최대한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원띵은 뭘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원띵이라고 생각할까? 했을 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 목적이 뭘까? 사실 저는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선 좀 일은 무엇인가로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뭐 소명, 사명, 뭐 비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좀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죠. 뭐예요, 여시형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할레트 법칙도 얘기를 했고 원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게 동양에서는 조금 용납하지 못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자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20%의 노력으로 이제 80%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자라고 아마 이제 저자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고, 이게 동양인한테는 오히려 이게 훈련이 필요한 아마 그런 영역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드리머님 말씀대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 시작부터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나열을 딱 해보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본인이 잘하는 게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잘하는 것들은 되게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멋있잖아요. 예, 멋있어 보이잖아요. 답을 못 찾는 네.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팔레토의 법칙도 있지만 이제 반대면서도 반대도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가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이 꼬리 20% 가지고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은 몸통, 공룡 갖고 예를 들은 건데 공룡은 꼬리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네. 이 꼬리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몸통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꼬리만 보고 몸통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섞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띵은 원띵인데,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는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원띵 단계까지 가기 위한 그러니까 진짜 원을 하나를 픽하는 그런 좀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이 책의 원리를 우리가 너무 고지고대로 또 하나의 책만 있거나 한 사람의 생각만 뭐 옳은 건 아니니까요. 활용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늘 그렇지만 책은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나한테 적용해서 그게 나한테 정말 효과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빠시오님 방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감하는 게 나한테 원띵이 뭐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NFT 아니었어요? NFT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배우고 싶었던 여러 가지 투자 자산들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처음엔 뭐 부동산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엔 주식을 조금 맛보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를 관심을 갖다가 NFT까지 흘러간 건데, NFT가 이제 완전한 나의 목표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재밌어서 파고 있는 그런 여러 자산군 중에 하나인데 나랑은 좀 잘 맞더라. 이런 걸 좀 느껴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내 삶의 목표냐? NFT를 잘 해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뭐 투자 지식을 전하고 뭐 이런 게 나의 원띵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머에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추격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뭐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노후에 띵가띵가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요 정도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일상의 편안함을 추구를 하는 거죠, 나의 원띵은. 그렇죠. 일상의 편안함. 나중에 우리 자식도 큰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나랑 배우자도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여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인 거죠. 현재까지의 목표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뭐 그러기 위해서 단 하나 해야 될 오늘의 일은 뭐냐? 그럼 열심히 살자. 이런 거죠, 사실은. 빠숑님은 뭐예요, 원띵? 중요한 건 이제 원띵을 찾는 게 이 책의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원띵을 찾는 것들 포함해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 책은 참 좋은 책인 게 직장인들이 이건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일들이 이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철학책도 많이 읽고 심리학 책도 많이 읽는데 이제 옛날 고전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재밌게 봤던 것 책 중에 하나가 50의 주역 공부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요즘 이제 다산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네. 이것도 다산이 썼던 주역의 해석본들을 현재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이제 책인데 거기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나 자신은 지켜야 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로사님께서도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서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회사에서도 회사 일을 그러니까 내 몸을 희생해서 회사를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사람들이. 꼭 필요한 도구가 되든지 무기가 되든지 그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먼저 발딱 서는 것이 우뚝 서는 것들이 필요한 게 같고 그게 뭐 원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데나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진짜 그 송곳이면 송곳, 나사면 나사, 너트면 너트로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하나를 좀 제대로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원띵을 모시는 것들 질문 가지고 좀 제발 이렇게, 좀 얘기해줘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원띵이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2005년도 썼는데 그걸로 지금 저도 먹고 살고 있는 거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루도 안 거르고 꾸준히 글을 쓰고 있었던 것들이 이게 글 쓰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겠지만 거의 지금 17년째 이렇게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게 제 원띵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뭐 지금 부동산 전문가로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듣고 읽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저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욕심이 너무 큰데 재미와 감동을 둘 동시에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 원띵이라고 원띵 재미를 이사- 하든지 감동을 아니 이 주고 하든지 작가도 내가 얘기했지. 아니, 근데 얘기했지요. 사람들을 농담처럼- 봐봐 원띵 네. 사람들 가르치고 조언하고 책을 통해 사람들이 최대한 훌륭한 사람들. 그거는 맥락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잡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참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다 인기가 많아. 그게 되는 분들은. 그쵸. 재미랑 감동이 있는데 좋아할 수밖에요. 이 누사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요. 뭐. 네. 인기가 많은데. 다독다독이 이미 그런 콘텐츠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재미? 양심에 조금 걸리지만 왜? 재밌는 사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의미는 네. 있다고 보고.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원띵이 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결과를 바꾸는 시간 확보의 기술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띵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샤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맞아. 뭐 가족도 돌봐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장도 봐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나의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 확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공에 관한 6가지 잘못된 믿음 중에서도 더 얘기하면 재밌을 만한 주제도 있고요. 네. 또 저는 네. 많이 여기저기서 다뤘지만 의지력 얘기도 뭐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느낌으로 네. 아마 모르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니까 네. 의지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2부에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반전을 부르는 단순함의 힘,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멀티태스킹의 허상에서 벗어나라. The One Thing. 자,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 합리주의의 거의 극단치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정말 단수하는 굉장히 단순한 이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국 공통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기업 가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일들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뭐 개발행위를 할 때나 그럴 때는 항상 TFT 팀을 만들어요. 스크포 팀이라는데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팀에 소속돼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양쪽 일을 다 망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업무를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일로 다 파견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요 프로젝트만 집중해.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간혹 가다가 일로 파견간 애들을 일로 쓰는 못된 팀장들이 있거든요. 또 일은 왜냐면 얘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새로운 팀원을 뽑아주지 않으면 그 누군가 담당을 해야 되니까 싫은 거야. 공백이 생기니까. 예, 근데 그것들 싫기 때문에 잘못 리더는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차라리 인원을 요청하는 게 낫지 빼오면은 양쪽 다 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적인 이런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경고를 올리는 책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기업에서 TFT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기존의 업무에서 다 빼고 빼야 돼요. 여기에만 맞아요. 집중시키는 게 그 얘기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기존 일을 하면서는 절대 성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능력자를 하더라도. 근데 들었을 때는 대기업이나 가능한 일이지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인 작은 기업이나 가정에서는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다 해야 돼요. 기획도 해야 되고 맞아요. 때로는 네. 그래픽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개발도 심지어 조금씩 해야 되고 운영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서 좋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좀 한편으로 저도 계속 갖고 있던 아쉬움은 그렇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넓게는 그래도 아는데 깊이가 없더라. 이게 좀 아쉬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아쉬움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뭐 T자형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쉽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나를 깊게 파. 뭐 이런 그런 좀 시간적인 한계 이런 거에 좀 많이 쫓겼던 것 같아요. 노력해야지. 근데, 노력이 부족하지 노력해야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결국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면 내가 뭔가 원띵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일을 그러니까 드리머니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회사의 오너가 일을 잘못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줬고 그것들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지도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 한 것들을 보면은 투자를 받아요. 네. 투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혼자 다 하면 돈이 안 드는데 이게 각 분야에 맞는 인력들을 다 충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투자를 받지 않으면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혼자 다 일단 짜놓을 텐데 아이디어 짠 것을 구체화하는 것들은 담당된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고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일당백은 진짜 옛날 얘기인 것 같고 대부분 성공한 스타트업이나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그것들을 맞는 적임자를 찾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제일 뭐 카카오도 그렇게 성공했을 것 같고 네이버도 그렇게 큰 것들이지 이게 일당백으로 성공하는 회사는 이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회사에서도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이고 무조건 읽어야 되는 네, 것 그리고 같아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러면 나는 여러 명이 아니고 나를 되게 복제할 수 없으니 그러면 나의 원띵, 그 개인적인 그렇죠. 차원에서의 원띵을 어떻게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을까에 맞습니다. 대한 문제도 여기 책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단 하나의 일을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네. 그 일을 이제 나는 언제 해야 할까?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4시간을 확보하라고 하시거든요. 4시간. 4시간. 네, 하루에 4시간. 네. 그게 사실 하루에 4시간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루에 근데- 4시간을 어디서 끄집어내지? 예를 들면 직장인 네. 같은 경우라고 하면 네. 9 to 6로 보통 일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4시간을 뽑아내는 게 전후로 뭐 2시간씩 짜게든가 네. 아니면 뭐 퇴근 후에 4시간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밤 10시까지 퇴근하자마자 하더라도 그러면 바로 또 잘 시간이고 네, 그게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스티븐 킹 얘기가 나오는데 음. 처음에 스티븐 킹 왜 공장에서 일하고 했었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4시간을 굉장히 틈틈이 활용을 한 짜투리 거죠. 시간을 예, 활용해서 예. 그런데 이제 작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일에 좀 올인할 수 있을 때는 오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글을 쓰고 집중해서 글을 쓰고 이제 오전 뭐 정오 오후 이런 식으로 생활을 나눠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처음에는 좀 짬짬이 4시간을 만들어서 원띵을 해야 그래도 좀 효과가 있고 근데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일단 시간 확보를 꼭 하고 나와의 약속을 뭐 누가 내일 뭐 어디 갈래? 뭐 아니면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뭐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아니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어. 끝내야 될 일이 있어. 이러면서 블락을 하라는 거죠. 쳐내야 되는. 절대 쳐내고 나 정말 절대 지켜. 절대 사수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휴식 시간부터 좀 확보를 해놓으래요. 오래 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길게는 뭐 나는 뭐 6월에 뭐 일주일간 휴가를 갈 거야. 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는 뭐 일요일에는 쉴 거야. 아니면 오늘 하루 2시간은 내가 좀 느긋하게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휴식 시간을 먼저 계획을 해두고 그럼 언제 짬을 내냐?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생각의 전환 그쵸?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보통은 내가 업무를 언제까지 처리해야지가 먼저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휴식이 이때부터 시작되니 이때까지 끝내야 돼. 라고 이제 접근을 하면 데드라인이 딱 설정이 되는 순간 네, 좀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 몰입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뭐 내가 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또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게 혹은 불필요하게 만들 나의 시간을 보호해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집안일에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되면 2시간은 청소해 주시는 분을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그렇죠.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해서 내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단 하나의 일.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원띵은 또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애를 써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또 이 책의 그런 그 독자들의 그 평 같은 것도 읽었는데 이 책은 너무 열심히 살게 하는 것 같아. 오히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뭘 그렇게 성공을 크게 해야 되냐. 나는 그렇게까지 성공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너무 뭐 한 가지를 성공해서 정말 해내고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냥 내 삶의 의미가 뭘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노사님 말씀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열심히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엄마 평범한 아빠가 될 거야. 행복해.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여기는 뭔가 지금 삶에서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뭔가 성공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일반적인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뭔가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 아마 제안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엄마들은 원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불가능한 보직이에요. 솔직히 엄마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애가 2명이면 애가 2명인데 어떻게 거기서 원띵을 해요. 또 남편 또 전업주부면 남편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원띵을 해요. 또 시댁 있으면 시댁도 챙겨야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직장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이건 불가능한 프로젝트거든요. 회사에서 원딩 할 수 있겠죠. 회사 일을 네. 원딩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태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업무적으로 성공을 하겠다, 뭔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뭐 모든 우리나라 전체 5천만 국민들이 다 원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저자의 모습을 보면은 막 매 시간 엄청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은 또 아니거든요. 네. 효율을 얘기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다 보니까 더 건강이 좋아지고 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 해답은 오로지 이거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주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단순하게 하느냐이고 일의 양을 줄이면서 어떻게 성과를 다 낼 수 있느냐가 이 책의 아마 가장 큰 활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그 이 책의 대목은 일과 삶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중에 하나인데요. 일과 삶에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워라벨 한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워라벨은 환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삶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상태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진짜 열심히 해. 그거는 그렇지 않은 삶은 좀 무의미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저자의 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기적은 극단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거기서는-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나는 세상이 좋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은 극단에서 일어난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균형은
이렇게 뭐랄까 지그재그가 엄청 일정한 지그재그를 우리는 그 균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도 뭐 그럼 가족을 막 다 돌보지 않고 내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아니면 돈만 벌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지그재그가 굉장히 좀 길었다 짧았다 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일과 예를 들면 가정과의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추겠다. 그럼 그 중간에 그 밸런스 있는 상태가 도대체 뭐냐? 그런 질문을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뭐 9시간의 일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뭐 24시간 중에 또 9시간을 그럼 가정에 할애해?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도대체 균형을 맞춰야 되냐? 그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몰입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나의 원띵을 찾았어. 그래서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사실 어느 날은 밤새서 꼴딱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뭐 하다가 지쳐갖고 좀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늘 이렇게 중도를 찾는 삶이 실제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워라밸 외치는 것도 그냥 퇴근 후에는 내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미인 건데 사실 그런 것도 뭐 일은 이미 할 만큼 했고 쉬는 시간 조금 보장되는 게 그렇다고 정말 균형이 맞는 거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에 일부는 동의가 되고 사실 뭐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은 그게 뭐 나의 삶의 균형을 해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있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의욕에 불타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되려 또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래서- 가족에게는 불행한 순간. 네, 그쵸. 아빠가 이제- 도저히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너무 섭섭하다. 어떻게 내가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안 오실 수가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예,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빠는 많구나라고 섭섭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네네. 균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많은 거죠. 관계의 균형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네. 나와 이제 일과 휴식과의 균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한데, 잘 고민해 보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저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균형은 막 아까 일정하게 매일매일 그런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와 지금 이거 너무 재밌어 혹은 아 이거 지금 제대로 해야 될 때야 이거 지금 집중해야 돼 해서 쫙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섭섭해하고 소홀하다고 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랑 캠프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래 캠프 가자. 지금 좀 바쁜데 약간 양보하고 캠프를 또 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정하게 일하고 일정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거는 좀 그런 균형 상태는 아무것도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여기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한 문구예요. 삶이라는 게임에서 5개의 공을 저글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공은 각각 일,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것들을 모두 떨어뜨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저글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이 곰으로 된 공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걸 떨어뜨리면 도로 튀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다른 4개의 공, 즉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그걸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이 흠이 나고 이가 나가거나 심지어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좀 착한 척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고무공이지만 뭐 정직을 잃는다거나 가족 건강 그런 것들을 잃으면 이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균형을 지키는 거를 좀 일에 집중하되 잃지는 마라. 더 어렵나? 네, 그래서 계속 원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네네. 내가 이 하나의 원띵을 함으로써 다른 일을 쉽게 하거나 보다 혹은 안 해도 되게끔 하는 걸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만큼 시간을 좀 적게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맞아요. 뭔가를 찾으라는 거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의 균형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무슨 방송에서 봤는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봤는데 부부가 이제 너무 남편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그 학부모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학원 같은 걸 하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정말 둘이 얘기하려고 막 술상 같은 거 차리고 애기 재우고 술상 차리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학부모 뭐 연락이 12시에 온 거죠. 밤 12시에. 근데 그걸 막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얘기하자고 앉았는데. 네. 그래서 보고 저 사람은 참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거든요. 제 얘기 들으면 이게 무슨 방송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띵인 것 같아요. 사실 학부모 상담을 12시에 해줄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남겨놔야지 지금 안 하면 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고 그 뭐 그런 카톡 있잖아요. 업무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보내놨어요.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답이 왔네. 그럼 또 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좀 상담이 막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5시 뭐 8시부터 6시까지 4시까지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해놓고 와이프랑 맨날 싸우고 있을까. 참 답답하다.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네. 근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아내가 화를 내면 왜 나를 밀어주지 않는 거지? 나를 왜 서포트해주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가족을 좀 외면하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학부모들 상담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중요한가, 이걸 안 하면 정말 내가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볼 그렇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업무적인 스킬들을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주면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큰 원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되겠다.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당신의 원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나의 원띵이 뭐지? 되게 모호한데 당신의 업무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제일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느 때나 학부모 상담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솔루션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선언적으로도 그렇게 이렇게 명문화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거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회사 내부에도 인력이 많으니까 컨설팅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도 외부 컨설팅 업체한테 그게 맡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또 객관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99년도에는 LG 그룹 직원이었었는데 그 전까지 LG 그룹 같은 경우는 회사 사명이 인화였어요, 인화. 인화?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쵸. 그냥 그러니까 뭐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네. 맥킨지한테 의뢰를 해서 수십억을 들어갖고 이제 인하를 바꾼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를 아무튼 우리의 먹거리는 고객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가지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들이 아마 이 원띵 중에 하나의 또 스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는 뭐냐면은 외부인의 도움 받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필요하다는 말씀 객관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나를 보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는 사실 나만 또 아는 거긴 하니까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나, 내가 살고 싶은 나,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나. 그래서 저희 뭐 진짜 젊은 분들이 점을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자기 얘기들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운슬링을 해주는 거잖아요. 점쟁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참 뭐랄까 제목이 원띵이다 보니까 그리고 단 하나의 일을 찾으라고 하니까 되게 막막해요. 어떻게 볼 땐 되게 막연하고 그래서 내가 원띵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그냥 각 분야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느 장소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책이나 뭐 요게마다 원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접근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우리가 다독다독을 하고 있는데 다독다독에서의 뭐 원띵, 우리가 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원띵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 최근에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PT를 꾸준하게 받고 싶어요. 받고 싶고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원띵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특정한 목표에 대해서 이게 뭐 내 인생의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좀 각각 갖고 있는 어떤 상황, 환경, 목표에 따라서 원띵을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설정해 보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갑자기 인생의 원띵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죠. 그 작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10주년, 네. 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봤던 거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 책을 일목요연하게 읽다 보니까 또 좀 하나의 뜻으로 연결도 되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아책도 그렇고 어떨 때는 좀 알고 있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까먹고 있거나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환기시키면서 다시 좀 바로 잡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띵도 좀 이제 2분기가 지났구나 이러면서 난 뭘 했나 허무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좀 잡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거 외에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의지력 같은 것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껴 써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럼요. 또 목표 설정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책에 더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가는 분들은 한 번쯤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원띵은 저희끼리 얘기 나눴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책에서 찾아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저 여기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 원띵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줘요? 내가요. 오. 한 것만? 네. 딱 한 권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댓글,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께 로사님께서 원띵 한 권 선물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희는 댓글 먹고 삽니다. 맞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